보통은 이제 수술적인 요소도 있고 환자적인 요소, 그리고 이제 수술 후 관리, 그리고 여러 요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수술을 좀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모티브 성형외과 전문의 박재희 원장입니다. 네, 이제 그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제일 관심이 많고 걱정되고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 후 회복.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는 뭐 붓기가 어느 정도 갈지, 뭐 통증은 어느 정도일지, 또 일상생활의 복귀는 어느 정도 후에나 가능할지 그런 것들을 환자분들이 항상 걱정하고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붓기라든지 수술 후의 경과는 어떻게 보면 또 개인마다도 차이도 있고 어떤 수술을 했냐, 또 수술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뭐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 그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편차라든지 그런 회복 과정이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수술적인 요소도 있고 환자적인 요소, 그리고 이제 수술 후 관리, 그리고 여러 요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수술을 좀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뭐 잘하는 게 뭐 빨리 하고 그렇다기보다 최대한 좀 수술할 때 출혈이라든지 이런 멍 그런 걸 줄일 수 있게 해서 이제 필요 없는 조작이라든지 필요 없는 수술은 줄이면서 이제 꼭 해야 될 수술만 이제 또 같은 수술을 같은 방법을 한다면 오래 천천히 하는 수술보다는 사실 빨리 하는 게 더 붓기라든지 회복을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뭐 빨리 한다고 뭐 대충 하고 막 한다는 건 아니고 정확한 수술을 정확한 방법으로 빨리 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베스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수술적인 면 이외에 이제 수술 후 관리,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관리는 어떻게 하냐. 뭐 흔히들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얼음찜질을 한다든지 이제 뭐 레이저, 뭐 요즘 붓기 레이저, 저희도 요즘 이제 붓기 레이저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인데 뭐 붓기 레이저를 한다든지 호박즙, 뭐 먹는 거에 따라서 호박즙, 수술 후의 자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고개를 숙인다든지 뭐 이렇게 엎드리는 자세는 사실 좋지 않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흔히들 뭐 붓기 하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붓기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얼음찜질을 냉찜질 그걸 많이 하는 건 좀 사실이긴 한데 근데 반드시 그 얼음찜질이 꼭 해야 되고 반드시 필요하냐? 그건 또 이제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출혈이 많다든지 이제 수술을 할 때 뭐 단순 눈 수술뿐만 아니라 뭐 코 수술도 하고 뭐 위, 아래, 뭐 상안검, 하안검 같이 해서 뭐 여러 가지 수술을 복합적으로 다방면에 걸쳐서 한다면 이제 얼음찜질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단순 눈 수술, 뭐 이제 매몰법이나 뭐 이제 뭐 절개법 해서 이제 출혈도 별로 없고 이제 단순한 간단한 수술을 했을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런 경우는 이제 얼음찜질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얼음찜질이 좋은 점,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얼음찜질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상처 부위가 눌리면서 이제 의도치 않은 라인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났는데 이제 원래 있던 쌍꺼풀 라인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위에 뭐 겹쌍꺼풀처럼 잡힌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드물지만도 얼음찜질을 또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동상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얼음찜질을 하면서 생기는 그리고 물 같은 것 때문에 상처 부위가 오염될 가능성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얼음찜질을 굳이 반드시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수술 부위에 이제 테이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이제 라인을 매끄럽게 잘 수술한 라인대로 원하는 대로 이제 라인이 잘 정확하게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목적도 있고 뭐 두 줄이 생긴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자연 쌍꺼풀 낮추는 수술 아니면 뭐 절개로 높은 쌍꺼풀을 낮추는 수술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테이핑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테이핑을 통해서 그 겹쌍꺼풀이라든지 이제 라인이 높은 쪽으로 형성되는 걸 억제하고 이제 자리 잡는 데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테이핑을 잘 하고 이제 잘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테이핑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 상처의 부위의 멍이라든지 붓기를 퍼지고 멍을 억제시키는 데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는 뭐 얼음찜질도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테이핑만으로 잘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붓기나 멍을 줄이면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정확한 걸 이제 수술한 의사, 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얼음찜질이 필요한지 아니면 테이핑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의논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뭐 먹는 거로는 수술하고 나서 뭐 호박즙 같은 것도 당연히 좀 붓기 빠지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다고 뭐 무리해서 뭐 많이 드실 필요는 없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수술하고 나서 한 며칠 정도만 호박즙 처방하는데 그 정도만 드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먹는 거로는 뭐 일상적으로 평상시 드시던 거 먹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술이라든지 그런 건 당연히 좀 삼가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또 저희 병원에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붓기 레이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스마트록스라고 해서 이런 이제 LED를 이용한 이제 레이저인데 이 LED 광선을 통해서 이제 상처 부위 회복이라든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면서 붓기도 빨리 빠지게 하고 통증이라든지 피부 이제 재생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붓기 레이저를 통해서도 회복도 빠르고 뭐 붓기나 멍도 좀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록스는 KFDA 이제 승인을 받은 레이저로서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효과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써보니까 이제 환자분들 만족도도 굉장히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저 등을 통해서 이제 붓기를 좀 줄이거나 억제시킬 수도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환자들이 좀 주의하시고 좀 관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세도 중요한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고개를 숙인다든지 그러니까 뭐 핸드폰이나 뭐 책 보는 자세는 좀 당분간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렇게 고개를 숙이거나 이렇게 엎드리는 자세 같은 걸 취하게 되면은 피가 이쪽 앞면 쪽 앞쪽으로 몰려왔고 붓기나 멍이 좀 오래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 뭐 한 3, 4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는 말씀대로 이제 핸드폰이나 책 보는 자세는 좀 피하고 꼭 해야 될 경우는 잠깐 하면서 좀 이렇게 좀 고개도 뒤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의자에 편안하게 기대는 자세라든지 뭐 아니면 뭐 소파에서 그냥 정면을 보면서 TV 보는 자세 정도 누워 있을 때 똑바로 이렇게 누워 있는 침대에서 누워 있는 자세 그런 자세들이 비교적 이제 붓기나 좀 이게 멍을 좀 줄일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은 그런 자세를 좀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